그래서 이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프로세스가 면접이에요. 면접은 철저하게 사람이 개입합니다.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무 면접. 공공기관 가면 외부 면접관, 내부 면접관. 그리고 면접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하나의 면접 형태가 그대로 갔는데 요즘에 면접 형태도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본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가 읽느냐 따라서 평가가 살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좋아. 그럼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이거는 이제 채용 인원이 약간은 줄 수가 있다. 그죠?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라. 예년 기준인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출입문을 잘못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취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특강을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역량 중심의 채용 및 브랜드 채용 트렌드 변화. 일단은 우리가 채용 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제 채용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취업에 이제 막상 입문을 하시고 이제 입문 그좀 표현이 이상한데 한 4학년이 돼가지고 취업을 이제 하시게 된다면,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전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취업을 한다 그래서 보면 우리 과 1, 2등 선배, 뭐 스펙이 좋고 1, 2등 하는 선배가 취업을 하겠다면 대부분이 취업이 뭐 그냥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지켜봐도 꼭 스펙 좋고 1, 2등 하는 선배가 취업하는 케이스는 또 아니죠. 그죠? 그 더 웃기는 거는 매일 술 먹고 다니고 학교도 안 오고 아예 팀플하면 방해만 하고 이런 선배 있습니다. 꼭 있거든요. 실제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선배가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 설마 저 선배 취업 될 것 같아? 이런데 취업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왜? 취업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랑 진짜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업이 가장 황당한 사건을 가장 만드는 게 취업이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황당함을 느낄까? 황당한 순간의 사진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저런 경우 있죠.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 잘 없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당해보셨죠? 한두 번은. 그죠? 당황스럽죠? 근데 뭐 저거 애매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 버리지 못하고 입으로 물어뜯죠. 입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 이거 그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죠? 좀 황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입니다. 소매치기인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출입문을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잡혔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그죠?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거 원래 이거는 뭐냐면 불량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신 마트에 이렇게 갖다 주면 교환해 준답니다. 근데 이거 귀찮아서 그렇게 안 가죠. 근데 이 다음 대응법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캔 따기로 땁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이나 칼 들고 저기 막 쑤시기 시작하죠. 그럼 꼭 요렇게 손을 뺍니다. 맞죠? 좀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손을 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녀의 심리차가 있답니다. 남자분들은 그 모양 그대로 뜯으려는 심리가 고 여성분들은 좀 덜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 근데 난 여성인데 그렇다. 남성적인 성향이 약간 있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죠? 우유갑이 원래 표준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다 뜯죠. 그래서 접어서 먹으면 막 세잖아요. 근데 저거 좀 웃기는 게 저게 고객이 이미 불편하다는 걸 기업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저 모양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왜 안 바꿉니까? 고객이 불편하면 바꿔야죠. 아 물론 저 모양 바꾼 데도 있습니다. 우유곽 속에 구멍 스트로 구멍만 하나 뚫어놨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바꾸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왜 안 바꿀까요? 바꾸면 돈 듭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원가입니다. 돈 들면 안 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공공기관 가면 예산이고요. 그럼 좋아. 그러면 이 기업은 그것만 원가로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미래인재, 우리 회사의 미래인재 맞습니다. 다만 뽑을 때 여러분도 미래인재가 아니고요. 원가입니다. 왜 원가냐? 예전에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뽑아서 교육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인데 이제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됩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저는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기업은 절대 안 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제가 이런 공부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준비도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잘할 수 있다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좋아. 근데 거기서 장점 준비 공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장점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의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자 정도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셀프 김밥인데 김밥 재료가 좀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하면 김밥을 만들려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거 충청도의 모 대학교 가서 보여주면 이거 친구들이 안 웃습니다. 왜? 저희 학교 학식인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만든 미끄럼틀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날아간다는 거. 그죠? 다치진 않을 것 같아요. 지하철 문에 끼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 청소기가 주무시는 주인 아줌마 머리카락을 먹은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저희 아파트는 웃기게 로봇 청소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막 도망가니까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가출한 로봇 청소기 찾아가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그죠? 백인 친구는 태블릿 PC고요. 흑인 친구는 일반 노트북이라는 거. 노트북 한 대를 부숴버린 겁니다. 실제. 그죠? 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인데 탕수육인데 탕수육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면이 있는 거라서 엉뚱한 걸 갖다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짬뽕 부은 친구랑 왜 뒤통수 때리고 웃으면 돼요. 근데 취업에서 이게 발생해요. 왜? 취업이 수능처럼 점수 매기는 시험이 있으면 어떨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90점 합격, 80점 불합격. 아, 그래도 좀 애매하죠. 물론 공공기관이라 공무원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이다. 면접은 또 제로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각 기업들은 뽑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삼성은요, 저희는 A라는 인재를 원하고, 현대차는 저희는 B라는 인재를 원하고, 한전 가면 우리는 사기업과 다르게 C라는 인재.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가면, SL 가면 우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다르게 D라는 인재를 원합니다. 근데 각자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다 똑같다는 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쿨하게 인정하죠. 그다음 채용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서류 전형입니다. 이제 과거의 서류 전형이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소개는 안 했죠. 저는 원래 대우그룹 인사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우그룹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재수학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학과별로 대학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접수 마감되면 서류 접수하면 여러분의 학교 등급, 학점, 토익 기계적으로 묶여서 자동으로 섹션합니다. 물론 전공별로 가중치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계는 이번에 소요했으니까 한 200명 보시죠. 그러면 200분의 줄을 쫙 꺼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쓴 자소서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만 5,000장에서 2만 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스펙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대우그룹만 그러냐? SK, 삼성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롯데는 아예 학교에만 원서 지정 학교에만 원서 줘가지고 나머지 학교는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 형식이었다. 근데 그게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서울대 나왔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해서 토익 뭐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고 제일왕당이건 토익 990점 뽑았습니다. 우리 글로벌 수출 필요하니까 뽑아놨는데 부서 배치 시켜. 야,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이렇게 얘가 전화에 기대고, 이러고 있다. 야, 너 왜 말을 안 하냐? 아, 예, 저 듣는 거 잘합니다. 이러고. 이건 뭐지? 이래 되는 거야. 스펙으로 일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온 게 뭐냐? 들어봤을 겁니다. 역량 기반 채용. 아까 우리 제목도 역량이었죠. 그 역량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IMF 때 나왔던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장점, 능력입니다. 좋아. 그럼 그 역량 뭐 의사소통력, 전문성 스킬도 있겠지만 의사소통력,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겁니다. 근데 좋아,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예 토익 만점, 저 스피치 1급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저 롯데리아 알바를 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게 경험 베이스로 여러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전부 경험 베이스입니다. 면접도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베이스로 자소서를 묻는다. 근데 그거 설마 이 자소서 다 읽으려고 할까요? 예전에는 자소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스펙적인 거기 때문에 지원서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소서 꼼꼼히 읽으려고 한다. 근데 다 못 읽으니까 외주 주거나 기본 필터링 있는 회사도 있지만 엄밀해서 CJ 같은 경우는 사업부에 주고 현대차가 상시 채용한 게 사업부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본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가 읽느냐 따라서 평가가 살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좋아. 그럼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이거는 정답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프로세스가 면접이에요. 면접은 철저하게 사람이 개입합니다.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원 면접. 공공기관 가면 외부 면접관, 내부 면접관. 좋아. 근데 임원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 연륜도 많고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 보는 눈이 있대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 때 이상한 상무님도 계셨어요. 야, 나 얼굴만 보면 알아. 이 사람도 있었긴 있었어요. 네. 좋아. 그러면 그 상황인데 제가 그때는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에이씨, 저게 미친년 지가 점쟁이야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알긴 알겠어요. 이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외모랑 한두 마디 들으면 어떤 성격 성향인지 파악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랄까 개별 학교에 멘토링 1대1 가면 소리 없이도 합니다. 친구가 과대표인 그래 과대표인데 너는 가만히 있었고 친구들이 다 있네. 어떻게 하세요? 너 혼자 하는 PC방 알바는 좋아하는데 편의점 알바는 죽으라고 싫어하네. 제 소리 보셨어요. 이렇게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 더 제가 무서운 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면 된다 안 된다도 보입니다. 근데 거의 8, 90% 맞습니다. 조만간에 집 앞에 대나무 꽂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평가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무팀장들이 문제. 실무팀장이나 과차장급 이 사람들은 개성이 너무 강하고 회사에서 가장 뭐랄까 의욕도 강하고 개성이 너무 강하고 회사를 살렸다는 스타일. 그래서 인사팀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반대합니다. 누가 뭐 하는데 개성이 너무 강하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사전 매뉴얼 주고 교육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딱 들어가면 면접장에 들어가면 평가는 지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얘기했는데 5명 면접관은 3명은 저 친구는 취업 준비가 안 돼서 불합격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2명은 저 친구 보기보다 겸손한데 합격 이래 보냈다는 거. 근데 예전에는 최고점 최하점을 뺐지만 요즘에는 그냥 평균 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업이 한 10명을 뽑으면 원래 뽑힐 애들이 8-9명이 뽑히고 한두 명이 이상한 애들 뽑힙니다. 그럼 언제 느끼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취업이 그게 아직까지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거든요. 언제 느끼냐? 여러분 신입사원 연수하면 느껴요. 왜? 주변에 동료들이 너무 똑똑해요. 동기들이. 근데 한두 명 꼭 얘기해도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쟤네 사장님 말일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상관없으면 관계없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작용해요. 친한 친구 있거든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대부분 같은 과. 친한 친구의 특성이 스펙이 비슷합니다. 학점, 자격증, 영어가 비슷합니다. 왜? 같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스펙만 비슷할까?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그 친구가 봉사활동하면 같이 가고 인턴 가면 같이 가고 알바도 같이 하고 내일로 여행도 같이 하고 워크홀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스펙 수는 다 똑같다는 거. 근데 좋아. 상황이 2학기 때 누가 먼저 취업할 겁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제가 먼저 취업할 겁니다. 가는 친구는 없고 다 제 친구가 먼저 취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 씨가 됩니다. 상황 2학기 때 그 친구랑 똑같은 데를 했는데 웃기게 나보다 스펙이 안 좋다고 하는 친구가 되고 나는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취업입니다. 근데 취업은 왜? 엄밀히 와서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듯이 스토리가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면 이제 예전에는 엄밀해서 특별한 사람 1등, 2등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스펙 좋은 친구들. 근데 지금은 1등, 2등이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취업 환경이 어렵다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갔다 오면 야, 너 굉장히 도전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쓸데없이 거기 왜 갔어? 그럼 돈 들여서 왜 갔냐? 이런 특별한 친구가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근데 남들과 다른 사람은 어떤 의미냐? 가장 좋은 거는 남들과 다른 경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남들이 누구냐고요? 모든 경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과 동기들, 내 친구들보다 다른 경험. 근데 다른 경험이 없다. 똑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 있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만 좀 기억하자. 두 번째는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창의성은 일반하고 맥락이 있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친구. 거창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저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소서 면접이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럽니다. 왜? 다 갖다 뺏기고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친구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습니다. 왜? 회사 들어온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있죠. 그거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대로 적용하면 고객이나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공무원 잘하는 친구 거기 대응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시간이 없습니다. 성장이 생존이기 때문에 성장이 아니고 생존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로 합니다. 그래서 좀
남들과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무형 이제 직무 중심입니다. 그 일을 잘할지 관점을 중요한다. 그래서 일에 맞게끔 성격도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장점들도 일에 맞게끔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 이거는 자소서에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꼭 일에 맞는 것만 적을 수 있고 일에 맞는 게만 하는 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 과정은 다 똑같아집니다. 금융권 지원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금전 출납부 용돈 기입장을 기입했고 공대 친구들은 뭔가를 자꾸 분해하고 현대차 가는 친구는 자동차 프라모델 이거는 그렇게까지 연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인데 이제 직무 중심이 한 5년 정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반발 신문하는 게 소통해법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직무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10명 중에 1년 내에 3, 4명이 그만둡니다. 예전이랑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만두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아니라고 그만둡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일은 배워서 들어오죠.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일만 잘합니다. 외부 고객하고 소통이 되는데 내부 업무 관련자, 다른 팀, 협력업체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하다가 어떻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나가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기업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소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500대 기업의 인재성을 다시 조사했는데 저게 랭킹 1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통 협업에 대해서 여러분 세대가 조금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단 또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아래보다는 위가 낫겠죠. 그래서 현대차 들어간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관점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여기서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취업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펙 초월 채용이라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스펙 태클 채용이나 롯데 스펙 태클 채용은 그냥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거. SK 바이킹 챌린저나 KT 스타 오디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 관점과 다르게 약간 직무 베이스의 과제나 이런 걸 주고 스펙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체 인원의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펙 초월 채용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 그것도 뭐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 인원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도 탈스펙으로 이미 지원서에 스펙적인 항목이 많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면 대부분이 많이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 이전에 대기업들이 이미 사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국제선 캐빈 승무원도 사진이 없다는 거. 왜 사진은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원할 때랑 면접 때랑 항상 다른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진 찍을 때는 엄밀해서 포토샵 너무 많이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도 일단은 스펙을 안 보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왜? 학점도 3.0 이상으로 해놨고요. 그죠? 현대차나 두산 같은 경우는 학점 제한이 아예 없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강하냐 반반에 직무 관련 검증이 강화되겠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 직무는 아니지만 실제 보면 삼성의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직무 LG나 이런 데는 코딩 시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의 점검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나처럼 면접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왜? 실제 보면 자소서를 점점 그럴싸하게 거짓말 하시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하나의 면접 형태가 그대로 갔는데 요즘에 면접 형태도 막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출 질문 가급적 안 내려고 그럽니다. 왜? 기출 질문이 나가버리면 카페나 이런 데 돌아버리면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 똑같은 답변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AI나 화상 면접, 언택트 면접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AI 면접은 아직까지는 갈 길은 좀 멉니다. 물론 제가 몇몇 AI 업체에 조언도 해주고 했는데 AI 면접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 아재들은 요걸 싫어한다는 거. 오케이? 단 오늘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 면접이나 언택트 면접 같은 개념입니다. 화상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은 많을 거다. SK도 이미 그랬고 현대차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이나 언택트 면접에 대해서 한번 연습은 해봐야 된다. 그럼 일반 면접과 좀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거나 배경적인 것만 조금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를 건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상시 채용을 받겠죠. 이거는 현대차가 작년부터 바뀐 건데 원래 3년 전에 이미 모비스가 이제 모비스 인사팀이 하는 거 아니고 각 사업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평가하고 면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정 그룹사 형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이란 것은 이제 뭐냐면 공채가 없고 수시로 계속 나온다는 개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의 형태는 엄밀히 말해서 인사팀, 그룹 인사팀이 아니고 각 계열사 사업부에서 직접 채용 공고를 내고 나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인사팀이나 기업 입장에 좋습니다.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왜? 연말 아무래도 TO를 잡고 상반기 공채가 끝나면 6월이 돼버리거든요. 6월이 돼버리면 그 사이에 TO가 막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혼이 생기면 수시로 뽑겠다는 겁니다. 단 이렇게 되면 이제 채용 인원이 약간은 줄 수가 있다. 그죠?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라. 예년 기준으로 항상 뽑겠다고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단 몇 명 뽑았다고는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긍정적인 건 뭐냐?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공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내면 됩니다. 계속. 그죠? 계속 내면 됩니다. 그죠? 계속 내. 근데 단 이제 현업 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더 직무 관련 강점들을 더 보려고 한다. 그렇다고 꼭 직무 관련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뭐랄까 아르바이트, 인턴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기타 경험 이런 것도 관계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브라인드 채용이죠. 브라인드 채용.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공공기관 공무원 쪽으로 브라인드 채용이 이제 법적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스펙적인 걸 아예 안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NCS 다음 시간에 뭐 한번 얘기할 건데 스펙증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직무 관련 기관 관련 연관되는 스펙이면 볼 거고 아니면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브라인드 채용이란 것은 아예 NCS에서 온 것처럼 아예 뭐냐면 여러분의 학교 처음에 가장 보면 나이 성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점수 학점 없고요. 뭐 토익 연관성 없는 토익 점수도 없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부모님 직원 신체 사이즈 이런 걸 모든 걸 제외한 지원서랑 자소서를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엄밀히 말해서 자소서에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놈,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 할 때 이런 경우인데 그거는 사전에 인사팀이 보고 화이트를 지우거나 요즘엔 아예 빵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공기관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단 공공기관 공무원만 이런 게 아니고 사기업 아까 스펙적인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기업도 브라인드 채용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공식화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사기업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전체적으로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토리만 잘, 경험만 잘 정리해서 표현을 잘 한다면 충분히 어딘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용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첫 시간에 채용 트렌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